고품격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롤루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빗돌이 또 예비군. 빗돌이 몇 살이지? 30 뭐 몇 살이겠죠. 예비군이 너무 자주 빠져요. 이거는 회사 측에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자주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긴급 조치 19. 아 개소리 하지 말고. 시작부터 개소리야. 아직도 예비군이라 빗돌이 현역을 몇 살 때 갔지? 20대 후반에 갔죠. 네, 그래서 아직도 예비군이에요. 빗돌 형 아픈 건 괜찮아요? 아픈 건 이제 좀 다 많이 나아졌고 예비군이 이것도 미루고 이번까지 미루면은 아마 그러니까 미루고 미룰 때 그때 갔어야죠. 아프죠? 피치 못 아플 때 미룬 게 아니라 그 전에 훨씬 전부터 계속 미룬 거야. 네. 네. 안 아플 때. 고 그때도 뭐 한다고. 근데 결국에는 미루고 미뤄도 나중에 할 일이 생겨.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냥 가는 게 최고입니다. 큰일 났어요. 저 5일 남았어요. 어? 저 올해 거 5일 가야 돼요. 5일 가야 된다고? 왜? 통미참 3일이랑 작기 2일. 넌 왜 안 갔냐? 쭉 겹치니까 일정. 아, 그때 갔어야지. 미리미리 갔어야지. 또 어차피 겹친다니까? 가려고 하면. 아, 예비군 충들 진짜.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빗돌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LCK 이제 한국 대표 선발전 근데 승강전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승강전부터 할까요? 예, 그쵸. 얘기. 아, 순서가. 진행이 역시 역시 승강전 먼저 했잖아. 왜 넘어가면 좋은데. 승강전에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클럽 시리즈 결승전과 함께 했었다. 네, 승강전에서 ESC 에버 대 CJ 엔투스의 정말 단두대 매치. 예. ESC 에버가 3대 0으로 CJ 엔투스를 잡아내면서 LCK 잔류를 확정지었고 CJ 엔투스는 챌린저스 코리아로 강등당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CJ 같은 대기업 이제 프로게임단이 2부 리그로 강등당한다는 건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죠, 사실. 다행인 것은 좀 충격 완화가 된 게 어떤 리그나 또 보였던 실력 자체가 다들 강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CJ란 이름값을 보면 되게 충격적인 얘긴 한데 그렇죠. 게임 내용을 예, 보면 그동안에 사실 LCK에서 쭉 보여줬었던 경기력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뭐 계속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기는 해요. CJ 엔투스는 CJ가 한 1년 반 전에 떨어졌으면 좀 얘가 달랐을 것 같은데 지금 떨어진 거는 예상 범위아니었고 지금 맨 끝자리에 계시는 분이 말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얼굴로 연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요? 뭐 어떻게 보셨어요? 어디- 경기? 아, 저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경기를 못 봐서. 뭐 일정- 다른 일정 있어 네가. 그때 여기서 그 딴 거 방송 그래서 경기는 봤을걸? 못 봤어. 나중에 봤을 거 아니야. 봤을 텐데 그게 봤을 아니, 텐데 결과를 알고 중간중간 있었는데 봤겠지. 안 봤어요. 저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예. 왜냐면은 끝나고 나서 그 안 본 걸 이제 제 방으로 보는 걸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아 그것도 굳이 봤어요? 딱 보다 껐어요. 사실 내용을 보면은 1경기 때 유리했었던 경기를 마무리를 못 짓고 질질질 끌다가 이제 역전을 당한 그렇죠. 케이틀린 나왔던 거였죠? 이 맞습니다. 경기가. 그 앞부분 안 봤는데 애쉬가 이상하게 혼자 2차 타워 때리러 가다가 잘려 죽던데. 그런 잠깐 장면이 봤는데. 좀 많이 있었죠. 원딜이 좀 무리하다가 잘리는 장면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그게 그 잘리는 게 중요한 게 왜냐면 그 타이밍 때 걔가 잘린다고 뭔가 손실이 컸다기보다는요. 걔를 살리는데 들어간 자원들이 사실은 공격용 자원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LOL도 결국 공성전, 그러니까 RTS 게임이고 그 말은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물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LOL을 치면은 현실에 뭐 전쟁력 같은 거 보면 그 물자 쌓아두잖아요. 막 성벽 짓고 그런 게 LOL로 치면은 포탑이고 홈바트 이건 또 색깔도 들어갔네? 아, 뭐야? 홈버크야? 뭐 전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무기고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죽지는 않았지만 살리는 데 들어간 자원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 살리는 데 쓰는 자원은 딱 치고 들어가는데 썼어야 되는 그 자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LOL이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죽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팀에서 내린 오더였다던가 거기로 가라는 게 이 선수가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플레이를 해서 오더를 서로 한번 맞춰본 거였다던가. 근데
그날 경기는 이제 그런 애매한 면으로 보기도 좀 많이 힘든 거였던 게 분명해서 따로 할 말이 없죠. 그리고 3대0 스코어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케이틀린 더 한 5개씩 깔아놓고 거기를 못 뚫는 거야. 그래서 케이틀린이 되게 잉여였다가 시간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템이 다 갖춰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싸웠을 때 이 뒤로 이제 뒤집어지는. 처음에는 케이틀린 왜 뽑았냐 이런 생각 되게 들었었거든. 막 다이브에서 막 죽이던데 케이틀린. 케이틀린이 진짜 딜이 너무 안 박혔었거든. 근데 그거를 타워 앞에서 더 5개 깔았는데 거기를 그 더 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두 팀 다 어쨌든 이 승강전에 왔다는 거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는 건 다들 뭐 감안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양 팀의 차이 자체는 어쨌든 ESC 에버는 조합의 어떤 컨셉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우리가 강한 타이밍에 싸워주고 싸워줄 때 싸워주고 참을 때 참고 끝낼 수 있을 때 끝내고 뭐 이런 큰 그림을 되게 뭐 세세한 거야 어차피 실수가 많았다고 해도 큰 그림에서 차이가 좀 있었다면 CJ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조합의 어떤 강점을 발휘할 타이밍에 못 끝내거나 그러니까 1경기가 대표적으로 역전당했던 것이 그런 거고 2, 3경기도 불리했던 거 뭐 뒤집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능력 자체가 큰 운영 자체가 애초에 좀 뭐 LCK에서도 계속 나왔던 지적이지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냥 유리한 거 역전당하고요. 네. 불리한 거 그냥 지고. 네. 반대로 이 패턴이야. 반대로만 하면 ESC 에버는 불리해도 우리 조합이 언제 유리해지니까 그 타임까지 참자 이런 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유리하니까 지금은 더 몰아붙여야 된다 이런 이런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데 뭐 세세한 거 물론 실수가 있긴 했지만 CJ는 아예 그런 것도 좀 보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챌린저스로 강등된 실력이었다. 그럼요. 네. 3대0 이거 3대1도 아니에요. 3대0 여기서 이미 뭐 얘기 끝난 거죠. 아무튼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로 다음 내년에 이제 스프링 때는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서 이제 진짜 와신 상담해서 좀 분위기 세신하고 그다음에 뭐 전력 보강한 다음에 올라가야죠. 빨리 올라가야죠. 다행히 뭐 기사로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합류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또 기사가 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CJ라는 대기업이 스폰 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아예 미리 했었고 그 전부터 사실은 강등돼도 다 할 거다. 아니 사실 저는 사실 거스트했을 때 스베누였거든요. 네, 근데 스베누가 강등을 당하고 이제 그 스폰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참가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 했던 부분들이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베누 이번에도 하겠죠? 그까진 모르죠. 어쨌든 팀은 할 텐데 스베누 코리아가 계속 스폰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네, 스베누가 또 이번에 실패를 해서 네. 안타깝네요. 스베누도 사실 좀 팀도 잘 모르지 않을까요? 스베누가 진짜 물음표가 좀 찍혔어요. 시즌 내내 보여줬었던 거랑 갑자기 결승전서부터 와르르. 네, 갑자기 폼이 막 떨어지면서 그 잘하던 플레이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게 이제 미믹 선수가 안 나오고 미믹이랑 램 선수를 네, 미믹 급하게 램으로. 수혈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승강전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미믹 램이 또 사실은 챌린저 코리아 1위를 찍는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선수들인데 그 선수는 한 번도 이제 출전을 안 했다는 거. 물론 이제 팀 내에서 그 선수들의 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안 내보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좀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콩두는 딱 진짜 잘했어요. 스베누가 챌린저스 코리아 때 했었던 그런 스타일을 콩두가 사실 해버리고 되게 내년에는 그럼 CJ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겠죠. 이거 좀 증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터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CJ 팬 여러분들도 뭐 안타깝겠습니다만은 스베누나 CJ 팬분들 안타깝게 그래도 뭐 경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또 열심히 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뭔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브리그에 있을 실력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증명을 해야죠. 네. 하고 썸머 때는 LCK로 올라가야죠. 네. CJ 같은 팀은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요즘 아마추어 팀들도 너무 잘해서 맞아요. 저는 CJ 내려온다고 해서 전승할 거라고 장담 못해요. 아 진짜로. 왜 웃어? 웃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웃겨? 아, 말을 하면 좀 거친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겠어요. 실제로 멤버들이 어떻게 바뀔지도 사실 지켜봐야지 돼요. 대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된 이상.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한국대표 선발전 LCK로 넘어가면 강영종 감독과 손대원 코치는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승격시킨 다음에 롤드컵 진출까지 성공시키면서 IMA 팀을 그렇죠. 손대호 코치. 그러면서 이제 CJ는 2부 리그로 강등당하고 기존에 이제 CJ 감독 코치였던 분들은 다른 팀을 맡아서 잘해주고 있고. 잘해주고 있고 예,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CJ 팬들이 더 좀 허탈해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막상 CJ 팬들만 호탈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이 CJ에 계실 때는 굳이 CJ 팬이 깐 게 아니라 사실 거의 뭐 그러니까 요즘 마치 그 블랭크가 그러니까 뭐 KT 대 막 다른 팀이 붙는데 블랭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급으로 딴 팀 경기를 해도 굳이 그분들을 꺼내가지고 까는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리고 그 당시 선수들과 또 지금 선수들이 다르죠. 박경석 감독 들어오면서 지금 꾸려진 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감독님이 팀을 또 꾸린 거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분명한 건 앰비션도 뭐 잘하고 있고 나가 선수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야구판의 LG 트윈스 같은 뭐 마가 꼈나? CJ랑 LG 탈주 효과라 그러거든요. LG에서만 나가면은 이제 펄펄 나르는 선수들이 있어요. 엠비전 선수 인터뷰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모여 있어서 좀 불편했다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개성이 너무 강해서 개성이 필요한데 알다시피 그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호흡이 안 맞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뭐 탈주 효과 그런 얘기들도 다 결국 그런 거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팀과의 선수의 궁합이 있거든요. 예를 잘 들면 맞아야 결국 돼요. 레고 같은 거죠. 네, 맞아. 이 부품이 여긴 안 맞을 수 있는데 딴 거에 맞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걸 끼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근데 또 레고라고 비유를 했지만 사람은 레고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맞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5명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한 명이 되게 못해 보이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다른 팀에 가서 다른 색깔의 라이너들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블랭크 얘기를 하자면 다른 색깔의 라이너들하고 또 조합을 이뤘을 때는 또 굉장히 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게 단편적으로만 보기에 좀 힘든 부분도 보이지 않는 미묘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CJ는 약간 그런 지금 CJ에서 나간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고 CJ 엔투스라는 팀만 지금 어쨌든 2부 리그 강등까지 당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씁쓸한 거죠. 팬들 입장에서는. CJ 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올라가겠죠 다시. 에? 다시 올라가겠죠. 뭐. 올라가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윤정 감독이 진에어 그리닝스 아프리카 프릭스 이거 2대0에서 패패승승승한 거죠? 네, 역으로 3경기 내리 잡아내면서 네. 사실 3대0 나오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림같이 또 역전에 성공하면서 아프리카다운 스코어만 보면 아프리카다운 경기였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프릭스라는 팀 자체가 워낙에 좀 개성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좀 뭔가 톡톡 튀는 이런 이미지랑 경기 스코어도 하여튼 뭐 확실히 색깔을 더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결국 저는 미키 역할이 되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키는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약간 오거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요? 힘이 되게 센데 네. 이게 누굴 때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수가 한 경기 내에 그러니까 보통은 특정한 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저번 주에는 S급이었다가 이번 주에는 뭐 A급이었다가 뭐 한 1년 전에는 뭐 2급이었다가 뭐 이런 선수가 되는데 이 선수는 하루를 기준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냥 매 경기마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냥. 맞아. 근데 이게 잘 터지는 날에는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날도 보면은 1, 2경기가 내리치고 갑자기 그냥 아무튼 매력이 있으니까 팬들도 많이 생기고 아프리카 경기가 재밌잖아요. 어쨌든 지든 이기든 재밌는 경기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진에어는 또 졌어요. 작년 올해 뭐 이렇게 비교를 해놨네요. 작년에는 스프링 4위, 썸머 6위, 대표 선발전 최종전까지 갔고
올해는 스프링 4위, 썸머 7위, 대표 선발전 1라운드 이렇게까지 됐고.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못한 거죠.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작년에는 그때 선발전 때 이제 갱맘이 갱플미드 들고 나오면서 대박 터뜨리면서 아, 그때 맞아. 있었죠. 기량이 그때도- 확 올랐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쉽게 못 나왔고. 그때도 희생당했었는데. CJ가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던 거지. 와, 그때는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는데. 와, 선발전으로 나왔었네, 작년에. CJ가 사실 정말 인기가 많은 팀이잖아요. 클템이 있을 때 사실 그 인기의 정점이었었고, 클템이 은퇴하고 빠른배로 은퇴할 때 그래도 4강 가는 팀이었는데, 그럼 4강밖에 못 간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던 팀이었어요. 4강밖에 못 간다고 클템이 은퇴를 하고. 근데 LCK 4강 가는 정글러가 은퇴라는 것도 사실 웃기잖아. 근데 그때 클템도 욕 많이 먹었죠. 4강밖에 못 한다고 욕을 먹으니까. 그때는 막 자르반 기창 한번 빗나가면은 아. 그때 저 기억나요. 바텀갱 하시다가 자르반으로 기창이 딱 마우스가 약간 흔들리면은 네. 깃발 위에 창이 안 꽂혀가지고 앞으로 못 가거든요. 네. 그거 한번 나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까이시고 그 뒤에 트런들 리신 이것도 이제 웃긴 사건이 터지면서 그렇게 되고 막. 자, 그래서 이제 오늘 5시네요. 이거 롤러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죠. 오늘 5시에 삼성 갤럭시 대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 삼성이 대 아프리카에서 11승 6패. 올해는 엄청 세네요. 올해는 9승 3패. 오. 삼성이 아프리카가 잘한다 할 때도 올해는 깔끔하게 그냥 눌러버렸으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진짜 이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 팀이라 또 터지면 확실한 건 삼성이 아프리카 킬러는 맞아요. 상성이 좀 있는. 그렇죠. 상성이 확실히 있긴 있죠. 네. 워낙 색깔이 다르게 삼성은 좀 정석 FM 단단한 그런 팀이고 우직한 팀이고 아프리카 프릭스는 톡톡 튀고 좀 능동적이고 되게 좀 그런 팀이라 보통 그림을 보면 아프리카가 조금 무리하거나 이러다가 삼성이 그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라서 핵심은 결국 앰비션이라고 봐요. 앰비션 선수가 그 KT전에서 졌을 때 보면은 평소 하던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게 과감하게 들어가잖아요. 밀어두고 내가 어디로 치고 들어가는 거. 거기에 상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들어가는 순간 있으면은 거기서 뭔가 맞싸움을 해서 이겨버리고 없으면은 그 길로 그냥 카운터 정글이나 시야장을 그냥 깔끔하게 해오고 그런 식이었는데 KT전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걸리면서 좀 말리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런 스타일이 사실 그 뭐 중간에 이제 경기가 지금 없다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경기가 없다가 있는 거라고 해도 그 부분이 완전 그냥 세 사람이 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게 약점은 아니에요 사실. 장점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는 앰비션이 키를 쥐고 있고 아프리카 프릭스는 미키가 키를 쥐고 있고 이 두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그쵸. 있겠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리라가 이런 앰비션의 동선을 마치 스코어가 했던 것처럼 다 파악할 수 있을까? 삼성의 탑이 누구였죠? 큐베. 큐베. 짜장면 킬러. 알겠습니다. 왠지 벙한테 달려있을 것 같아. 최짜면 벙이요? 원딜. 뭐 다 달려 있죠 사실. 병은 아이디를 좀 벙. 그러니까 일부러 지은 것 같아. 지금 룰러지, 룰러. 지금은 룰러.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솔랭에서 그 지금 룰러가 벙이라는 소환사명 쓰면서 솔랭에서 막 폼이 막 올라갈 때 프레이가 방송에 얘 뱅이라고 하면 또 믿겠다고 그런 얘기가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야, 지금 진짜 잘하긴 잘하 프레이도 인정하더라고 이런 얘기 막 돌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룰러라는 걸로 바꾸고 그걸 살짝 노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럴 수 뱅의 있어요. 한 끗 차이. 뭐 저는 당연한 얘기지만 삼성이 이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단은 뭐 전적도 그렇고 예, 순서대로 그냥 가서 그래도 결국은 KT가 이기는 그림이지 않을까. 오늘 경기력을 좀 봐야겠지만 삼성이 오늘 조금 뭐 그동안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저는 그래도 KT가 올라가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KT까지 올라가는 게 제일 강력한 한국 대표 세 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쵸. 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작년에도 이렇게 셋, 올해도 이렇게 셋. KT는 게다가 이 결승에 한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탈락하면 나는 그거 못 볼 것 같아. 상상만 해도 근데 끔찍하죠. 진짜 끔찍하지. 그게 또 이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 프릭스를 좀 응원해요.
그냥 톡톡 튀는 선수들이고 또 챌린저스 코리아 출신들이고 그럼요. 개성 강하고 재밌고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 프릭스를 응원합니다. 저는 뭐 오늘 큐베 선수가 짜장면뿐만 아니라 탕수육도 드셨으면 자, 그리고 이제 승강전 마지막 날 이제 클럽 시리즈 결승전도 있었는데 나라카일, 카카로트, 해강고 원딜이 그냥 나라팀하고 백교, 바이올렛, 캔디 그러니까 미드킹만 없어서 미드킹 미아 팀이 있었는데 이제 나라팀이 2대0으로 또 우승해서 2번 연속. 제가 보기엔 나라 팀이 너무 잘해요. 아니 얘네들 그냥 좀만 연습하고 제대로 하면은 첼코에서도 상위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주워들은 건데 네. 제대로 한다고 그런 들은 얘기가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아요. 그냥 주워들은 거예요. 이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그렇게 그냥 약간 주워들은 건데 그냥 팩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럴 생각이 있다더라 뭐 이런 정도가 들려요. 그냥. 이게 그냥 경기를 봤는데 한 수 몇 수 아래 애들을 상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아 그리고 나라카이랑 카카로트도 그렇고 다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좀 팀 짜서 연습해가지고 도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저 상위권 가능할 것 같아요. 첼코에서는. 진짜 제대로 연습하면 LCK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멤버들 일단은 포텐이 다 있는 결국 선수들이고. 실력은 다 입증이 돼 있어요. 맞아요. 다만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건 네. 키보드. 뭐가? 이 팀 키보드. 아, 뽑을 준비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이런 걸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시대니까. 그래요. 클럽 시리즈 결승 포스트 있는데 한번 보고 갈게요. 네이버에 포스트 나이스 게임팀 포스트 있습니다. 그업 스튜디오에서 있었다. 여기도 승강전. 저도 당군 형이 하셨죠? 네. 빗돌 강키도 같이 했어요. 역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다 언급해 주시는. 저때 이제 음식도 같이 먹었고 아래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승강전만 보고 음식을 미리 세팅을 안 했거든요. 승강전만 보고 이제 먹고 가릴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클럽 시리즈에 비해서는 그래서 늦게 줬어요? 늦게 줬죠. 클럽 시리즈 이제 승강전 끝나고. 근데 다행히 3대0으로 승강전이 끝나서 나라카일이 잘생긴 데다 백교 맞죠? 네. 저 미드킹 팀이 다 전프로였어요. 5명이 다. 근데 실력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방적이어서 몇 수 아래를 상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차이 났어요. 오. 당분 여기서 지시다가 안 됐다. 차필이면 제가 옆에 서서 항상 키 큰 애가 옆에 서는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비율이 좋으세요. 아니 비율은 제가 더 좋지. 전 비율 안 좋아요. 아니, 비율 좋으시다고요. 안 옆에랑 비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좋다고요. 딱 봐도 안 좋잖아. 얼굴 크기는 같은데 키가 다르잖아. 아니, 옆이랑 저는 비교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비율 안 좋다고. 당군이라는 사람의 비율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예전에 또 NLB 할 때는 프레이, 네. 코치, 네. 근데 푸만두를 했으면 키가 워낙 크니까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나라카이 팀이 2번을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팀은 계속 우승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클럽 시리즈 계속하면 이 팀이 너무 잘해요. 그냥 너무 잘해. 라인전부터 뭐 상대가 안 되니까. 저는 제대로 좀 각 잡고 한번 HK 목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의지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 팀이 과연 네. 그걸 노리고 할 만큼 있느냐. 그런 의지가. 그렇죠. 그 문제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카카로트가 그 첼코 그거 뭐야 스프링 때 옛날에 위너스였나? 네. 거기였고 제니스 그거 했을 때 카카로트 아니었어요? 그 뭐야 아트록스. 아트록스 했었던 네. 아트록스를 보여줬었던 카카로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금 1,000만 원을 또 획득을 했네요. 자, LCS EU 3, 4위전 결승전 이제 모두 다 끝이 났어요. 이제 LCS 측도 이제 롤드컵 결정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H2K와 유니콘의 대결에서는 3대1로 HK가 승리를 가져갔고 G2 e스포츠 대 스플라이스 뭐야 이거 3, 4위전 G2 e스포츠 대 스플라이스의 결승전은 G2 e스포츠 3대1로 스플라이스를 잡아냈는데 G2가 확실히 강하긴 2위에서는 강하다. 네. 여기 정글로도 CJ 출신.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 이게 계속 얘기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무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뭐. 트릭이 지금 제일 잘하거든요. EULC에서 전체에서 제일 잘한다. MVP 받았네요. MVP 받았어요. MVP 받았어요. 재기형 그때 트릭 선수가 게임 내적인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그때 뭔가. 네, 그래서 CJ 네. 입장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아마. 네, 그때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유럽 팬들은 미국을 응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괜히 기대하면은 배신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기대하니까 배신당한 걸 수도 있어요. 조금만 마음을 편하게 먹고 보는 게 어떨까. 지금 보니까 EU 스플릿 어워드에서 각 라인별로 뭐 뽑았네요. 라인들 뭐 라인별로 최고의 뽑아요. 선수겠죠. 탑이 네, 운더. 운더 스플라이스의 운더 맞아요. 안정적으로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정글이 트릭, 미드가 나이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팀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뭘 보여줬느냐. 어떤 팀에서 뭘 보여줬느냐. 나이트 같은 경우는 자이언츠가 사실상 여기까지 올라온 해서 3등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미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팀에 있었던 간에 일단은 이쪽 미드가 역할이 제일 컸다. 네, 누구보다 많은 걸 보여줬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원딜이 이제 집은 서포터가 미스 이렇게 G2가 3명이 라인을 다 먹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승전까지 G2 e스포츠인데 이유가 확실히 좀 NA에 비해서는 워낙에 G2 e스포츠가 실력 차이가 좀 났었고 그 다음에 EU가 조금 썸머 때 좀 약간 뭔가 힘이 빠진 느낌이다. 리그 자체가 이런 거가 인기가 있어. 오리진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 너무 막 진짜 난장판이 돼가지고 성적들이 그러면서 사실은 인기가 진짜 CJ가 난장판이 되는 거랑 똑같은데 왜 자꾸 페케가 자꾸 원딜로 계속 나오고 왜 그렇게 불편한 비유를 하세요? 명가가 좀 약간 무너진 느낌이라 푸나티, 오리진 뭐 이런 팀들이 좀 내부적인 부분을 극복을 좀 못하면서 팀 내부적인 부분을 극복을 못하면서 좀 그렇게 됐고 근데 NA는 진짜 이번에는 너무 흥미진진했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당군 형이 말씀하셨죠. 올해 우승 간. 오 진짜 북미가 우승합니다. 허언이 아니에요 지금. 예, 뭐 락스, KT, SKT 다 필요 없어요. 북미가 우승합니다. 어느 팀? 어느 팀인지 몰라요. 북미가 우승합니다. 하지만 어느 팀까지 찝는 거 좀 어려워. 확정된 게 어느 팀이죠? 기운이 느껴져요. 딱 보면은. 저는 일단은 올해 초부터 올해 초부터. 스프링 때부터 저는 TSM. 주장하던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부터. 그럼요. TSM, 전 이미 스프링 때부터 올해 초부터 이미 시즌 시작 전부터 북미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북미에는 영험한 기운이 있다. 그런 건 아닌데 왠지 이제는 북미예요. 이젠 북미다. 이제는 북미다. 근데 잘해요. 그래서 이제 3, 4위전이 임모탈 대 CLG였는데 재미있었어요. 임모탈 대 CLG가 그래도. 근데 CLG 3대2로 임모탈이 승리를 했고 CLG도 되게 끈끈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임모탈이 이겼고 이제 결승전이 TSM 대 C9. 근데 이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C9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정글러 때문에 안 돼요. 그 차이가 확실히. 네. 확실한 건 임팩트도 정말 잘하고 다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옌슨이 기대치보다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거 TSM이랑 비역슨이랑 붙었을 때 차이인지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었는지는 몰라도 옌슨이 이거보단 더 잘해줬어야 썼으면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라인전이 누구한테 제일 부담이 실리냐면은 바텀이 어차피 조합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포탑이나 이런 건 분명히 신경을 쓰이겠지만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정글러거든요. 그러니까 바텀이 자체적으로 바텀을 잘해서 이제 포탑 커버를 먼저 먹는다. 뭐 탑이 잘해서 먼저 먹는다. 이거는 결국 2단계예요. 결국 1단계는 정글러가 하는 거거든요. 미드가 잘하는 것도 결국 2단계에 속해요. 가끔 솔로킬이 미드에서 터져 나오는 거는 정말로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크게 방심했다던가 혹은 누군가가 저 잘했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는 거지. 결국 그것도 2단계거든요. 1단계는 결국 LoL은 정글러일 수밖에 없어요. 그 메테우스가 사실은 한때 새로운 메타를 좀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공격형 정글러로 유명해졌었잖아요. 정글러한테 다 밀어주고. 근데 이제 그 메테우스가 지금은 결승전 때 너무 못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진짜 임팩트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불리한 걸 역전을 다 만들어냈는데 수호천사가 딱 빠지고 부활하는 그 잠깐 시간 동안 팀원들이 다 죽었어. 깜짝 놀라. 우와 역전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수호천사 딱 빠졌어. 하다가 딱 살아난 동안에 그 순간에 팀원들이 다 죽었어요. 저는 그 파트는 솔직히 덤립의 능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맞죠. 옛날부터 능력은 좋았는데 결국 이거는 성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파밍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당장 양보하기는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절반선 넘어가지고 그냥 파밍해보면 되겠네. 뭐 내가 먹는데 당연히 우리 팀이 봐줘야죠. 어쩔 거야. 그러고 먹다가 죽었잖아. 근데 이제는 안 가요.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 그 안 좋은 성격은 사라지고 능력만 남은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 순간적으로 딱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한타 때 나르가 누구였지? 하여튼 핵심 미드를 하나 딱 잡고 한타가 펼쳐졌단 말이야. 근데 루시안 궁이 나르가 딱 죽고 수호천사 딱 빠져서 살아나게 한 1초 정도 걸리나? 그 사이 궁을 뒤에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막 튀어나오고 다 맞고 다 죽은 거야. 한번 봐야겠네 이건 나중에. 덤립이랑 그 스토리가 제일 비슷한 한국 선수 뽑으면 결국 프레이예요. 중간에 막 기량이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활동 기간도 길고 근데 실력은 일단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국리그 최정상은 유지가 되고 제일 흡사하죠. 실력이 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한타는 너무 억울하더라고. 임팩트가 진짜 다 만들었어 진짜. 그래서 내가 내가 미드를 쏠킬을 내고 한타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때 아마 블라디를 잡고 시작했는데 블라디가 너무 잘 커서 되게 까다로운 얘를 잡고 시작한 거야. 달큰 블라디를. 그래가지고 막 하고 앞에서 다 맞아주고 메가나를 궁 벽으로 팍 하고 막 다 했는데 수호천사 빠지는 순간 미드 탈려야지. 앤슨이 루시안을 잡겠다고 앞으로 전멸을 썼나? 뭐 앞으로 앞치고 가가지고 다 막고 죽어가네. 나르가 다시 부활했을 땐 이미 팀원들이 다 전멸해 있고. 그래서 나는 그 페이는 수호천사도 빠지지 말았어야 됐다. 수호천사도 내가 결국 임팩트 잘못이야. 수호천사도 빠지지 말았어야 돼. 땀 방캠을 가서. 아니 그냥 어쨌든 그냥 이 잠깐 쓰러진 것도 용납하지 안 돼. 임팩트가 너무 잘한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캐리를 줄 거라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잘했거든. 진짜 팀이 쓰러지고 쓰러지는 거를 혼자서 막 일으키고 막 했는데. 네, 그 영상을 보이죠? 준비됐나요? 준비 걸로 생각하시고 하는 건가요? 네. 아니 계속 얘기하실 것 같아서 빨리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빨리 보여달라고 하시잖아요 이분이. 마지막. 좀 찾고. 자, 이건가요? 깔아라. 이거 나르 중심으로 깔아라. 늘어지는 거죠. 이장면인가봐요. 터졌어요. 스무디도 터졌어요. 자 서포터들. 자 메가나르 모드. 그러니까 TS도 잠깐 살짝 움츠러 들죠. 자 메가나르. 바이스 스타일 킬 이거다. 비웅덩이 나오면 메가나르. 자 그런데 죽어라 비역스. 사탄은 달라요. 사탄은 다릅니다. 이 장면이에요? 네. 다르다 임팩트. 자 진짜 잘하는데? 군전 와, 덤비 팀 봐. 이게 뭔가요? 이럴 수가 시나인 나머지 멤버. 덤립이 저거 사실 못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덤립이도 엄청 잘한 거예요. 덤립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국미 잘하네. 흐뭇합니다. 다 예상하셨잖아요. 한국 팀들 긴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덤립이 진짜 잘했어. 다 잘했었는데 뭐 어쨌든 NA는 탑이 하운처 TSM, 정글이 레인오버가 받았네.
리드가 비역슨, 원딜 더블리프트, 서퍼 바이오 프로스트, TSM 4명에 임모타스 레인오버 하나. 레인오버도 이제 뭐 북미까지도 한국에 있을 때 레인오버의 평가는 한 어느 정도였을까? 게임 오버. 게임 뭐 바로 나오네. 알가몬 Continue. 수장 아니었나? Continue. Yes or no. 10, 9, 8, 7, 6. 자기한테 맞는 팀이 있는 거죠. 맞아. 예. 그래서 임모탈스의 레인오버가 정글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TSM이 NA 스플릿 어워드를 다 받았네요. TSM이 진짜 강해요. 확실히 강하고 거기다 신인상을 바이오 프로스트가 받았고 우리나라 이런 거 안 하나? 한국은 라인별 MVP만 뽑나? 그때 뭐 MVP 뽑아서 상 주잖아요. 200만 원씩. 그 라인별 그 MVP랑 이건 느낌이 좀 다르구나. 느낌이 다른가? 이거는 약간 인기 투표 같은 느낌이라. 대충 좀 많네요. 그래도 KD.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현지에서도 막 되게 고평가하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잘한 선수 이런 걸 보면은 어느 팀에서 뭘 했냐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NA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경기 시작 전에도 그 트위터 통한 투표 한번 보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길까? 그 되게 불편해하죠. 트위터로 왜 그 투표를 하는지 되게 불편해. 아니 뭐 이제 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도 중간에 네, 이렇게 맞아요. 띄워주고 하니까 결국 이제 여러 SNS를 통합해서 쓰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하나를. 그냥 갑자기 좀 불편해져요. 트위터 그 마크가 그 파란색 그 마크 있잖아요. 네. 그 마크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저는 트위터를 안 해서. 파랑새 하면 옛날부터 약간 되게 지적인 그런 상징 아니었나? 가벼운. 파랑새는 있다라는 또 명작이 있었죠. 드라마. 네, 드라마. 이상희 씨 나오고. 아, 절봉이 이상희 씨? 나오고. 역시. 이상의 꽃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봉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맞아 투표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리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뭔가 시청자들하고 뭔가 호흡하는 부분에 ACS에는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신인상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신인상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니까. 감독상, 신인상.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보다 주 6일이 없어야 된다. 뭐 그거야 당연한 거고. 주 6일은 좀 심하지 않나. 할 건 확실하게 7일 하든가. 꽉꽉 채워서. 뭐 7일까지 해. 그러니까 애매하게 할 거면 하지 말고 할 건 확실하게 7일씩 하던가. 3일만 있으면 좋겠네요. 대충 뭐 3일 정도가 제일 그나마 풀리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너무 좀 그래요. 자, 그리고 TSM이 전지훈련을 해서 한국행을 했다. 지금 뭐 다른 팀들 이제 롤드컵 놔두고 이제 한국으로 많이 올 거예요. TSM 오면 안 되는데. 전력이 노출된다. 노출돼요 전력. 아, 또 스크림 할 거 아니야 한국 팀들하고. 소문 난단 말이에요. TSM 이거 장난 아니다. 이러면 또 긴장해가지고 TSM 세긴 세요 진짜. 그러니까 안 오는 게 한국이랑 이제 붙어봤으면 좋겠어. 이제 전지훈련 올 때 아니에요 TSM은.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전지훈련도 훈련인데 한국이 놀 게 워낙 많아가지고 뭐 특히나 이런 또 젊은 이게 또 한국의 밥 문화가 또 세계 최고 아닙니까? 놀 때 많고. 잘 아시네요. 뭐 한국 사람인데 몰라? 전 잘 몰라요. 전 잘 몰라요. 밤에는 집에만 있어서. 저도 와우에서. 야 어쨌든 뭐 24시간 하는데도 막 이게 어디예요? 레지널드 인천공항이에요? 공항 왔나 보네. 아, 벌써 왔어요? 이제 출발하나 보네. 이제 오는 거예요? 네. 4시간. 연락 한번 줬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제가 또 코치해줄 수 있으니까 놀기만 해라. 스크린 같은 거 하지 말고 놀다 가라 그냥 조용히. 아하. 현지 가이드. 스크린 하지 마세요. 네. 솔랭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뭐 부산은 캐스파는 부산하고 뭐 손잡고 뭔가 부트캠프 좀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늘 수도 있었고. 부산? 그거 지원받고 오는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만약에 e스포츠 협회 측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도와준다고 하면 왜냐면은 또 어쨌든 스타들이잖아요. 스타들이고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인기인이고 스타니까 뭐 부산 같은 데서 이렇게 선수들 숙소나 이런 것들 좀 지원해주고 근데 외부 사람들 이제 좀 오게 하고 그런 것도 홍보하고 우리나라 선수 좀 지원 좀. 그러니까 인천에 이런 부트캠프 딱 해가지고 인천 그 팬들 보러 하고 뭐 사인회 같은 것도 하고 뭐
호텔 지원해 줄 테니까 니들 사인회하고 좀 사람들 오게 해.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내가 놀러 왔는데 왜 사인회를 해? 니네 됐고 그냥 우리끼리 놀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뭐 그래도 숙소 지원하고 이런 거는 돈이 꽤 크니까. 우리도 그럼 한 팀 숙소 저희 숙소 저밖에 없거든요. 지원해가지고 좀 넣었는데 좀 써먹죠. 내가 귀찮아. 귀찮아. 귀찮다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손대영, 빠별 중국에 있는 이제 두 감독이 롤드컵을 진출을 성공을 시켰고. 아 대단합니다. 네. 손대영 코치는 진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올리고 롤드컵 진출까지니까 이거는 뭐 이거 운이라고만 하기에는 실력이죠. 이거. 아 이거는 운이라고만 하기에는 이런 그 결과물이 너무 커요. 이건 운이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운이 좋았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이룬 게 맞아. 선수들과 함께. 그러니까 물론 이런 네, 결과를 잘한 게 내면 맞아요. 운도 어느 정도 따라주긴 해야 되는데 운도 실력이죠. 네, 이거 그 실력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럼요. 손대영 감독의 실력으로 봐야 돼요. 네. IMA 팀이 어떻게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승격하자마자 롤드컵까지 간다라는 건 이건 진짜 대단한 거. MVP가 롤드컵 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지. 이번 시즌. 예. 그 정도면 인정해야죠. 예. IMA 팀. 예. 근데 2부 리그에서 손대엽 영입 이후 24승 2패래. 와 부러운 성적이네요. 혹시 이거 손대영 코치님 데려갈 때 막 삼고초려 같은 거 한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와가지고 와주십시오 이러고 난 가지 않소 이렇게 다음날 와가지고 와주십시오 3번 딱 와가지고 정성이 그러하다면 네 거절할 수 없지 딱 그냥 다음날 짐 싸고 중국. 맞아. 근데 지금 잘하는 거죠. CJ 있을 때는 못한 게 맞아요. 그것도 예. CJ 있을 때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사실 맞고. 근데 워낙 CJ가 항상 우승권이 있고 이랬는데 항상 정체되다 보니까 되게 지금처럼 이 정도 성적은 아니었는데 워낙 그 이상의 성적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딱 네, 그거였어요. 변화를 줬던 CJ는 우승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승이 안 되고 4강권에서 항상 맴도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 많지 않았어요. 너무 그 폼이 좀 떨어진 선수를 바꾸질 않는다. 감독이랑 코치가 너무 이제 이걸 선수들을 끼고 노는 거 아니냐. 사실 과감하게 프로는 성적이 안 나오고 폼 떨어진 선수 좀 교체도 하고 새로운 선수도 영입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좀 나왔었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진 손대영 감독은 중국에서 일을 냈어요. 또 아이메이도 이렇게 되면 롤드컵에서 볼 수 있으니까 재밌겠네요. 그렇죠. 롤드컵이 더욱더 풍성해지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나왔어요. IWC 와일드카드 풀리그 결과에서 지랄 팀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랄 팀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발음상 히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 네. 히랄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근데 히랄도 어감이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뒤에 랄이 들어가면 안 돼. 히랄이 낫네 그래도 지랄보다. 그게 드라이보다 안 낫잖아요. 브랄보단 낫지. 그럼요. 이게 제이인데 그거를 약간 히랄로 읽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있고 먹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올라왔으면 좋겠어. 올라온 거 아니야? 내가 보기로는 올라온 것 같아 그러니까. 롤드컵으로. 딱 그냥 지랄로 쭉 쭉 결정전 진출했다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 보면 절정의 실력들을 보여주면서 딱 그냥 히랄의 롤드컵이 언제죠? 10월 10월은 돼야지. 10월이야? 아닌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10일인가? 10월 맞을 거예요. 10월쯤에 10월일 것 같아요. 9월이지 9일. 아 말인데. 너무 먼데. 딱 한 달 남았네요. 미국이죠? 네. 알겠습니다. 가시나요? 아니요 안 가요. 북미 우승에 어떤 뭐 걸림돌이 있나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장손 좋고 장성 괜찮아? 본부장. 패치를 좀 봐야겠네요. 앞으로 패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롤드컵 때 또 패치를 해야 할까요? 되는데 패치해야 됩니다. 패치를 하면 할수록 북미가 유리해집니다. 패치가 고착화되지 않고 계속 바꿔주면 북미 애들은 미쳐 날때입니다. 한국은 정신 못 차리고 패치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 거는 아직 확정 안 돼. 롤드컵 버전은 뭐 이걸로 간다라는 거는 얘긴 확정 안 돼. 하겠죠. 하기 전에 이걸로 간다 이런 얘기는 있겠죠. 아마 요릭은 못 쓰겠죠? 못쓸 것 같은데? 와 요릭 쓰게 하면은 그거 요릭은 마음 못 써. 이때까지 그렇게 완전 리메이크 된 챔프는 대회 검증되기 전에 대회에서는 일단은 글로벌 밴을 했었어요.
아니 쓰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쓰기엔 난리 나는 거지. 요리 딱 쓰게 해주면 저번에 모대 쓸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모데카죠? 그때 난리 났으니까 아마 더 소극적이잖아. 아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클레드는 나올 수 있겠네. 그때쯤 되면 나올 수 있죠. 클레드는 나올 수 있겠네. 썸데이가. 잘 어울린다. 썸데이랑. 썸데이랑 클레드는 또 이미지가 아. 약간 썸데이가 중년이 되면 그럴 것 같아. 일단 국대 선발전은 보고 얘기하죠. 썸데이가 갈지 안 갈지 아직 아, 맞다.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맞아, 너무 확정적이야. 너무 김치국. 역시 너무 김치국. 아직 모른다. 이게 아직 인간만 모릅니다. 하던 사람들이랑 예. 되게 오피셜한 무대 딱 가본 사람은 뭔 개소리야. 자세가 잘 그러니까 뭔 기본적인 소리야. 마인드가 달라요. 그치. 깔려 있는 그런 어떤 패시브가 달라요. 기본적인 그럼. 자세가. 그럼. 그러니까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은 허리가 잘 펴져 있잖아. 똑같지. 저희 보면 다 굽어 있잖아요. 여기 다. 나도 그거 있어. 운동에 비유한 거죠. 형이 자세는 올곧해. 마음의 자세가 닥치라고. 마음의 자세가 닥치라고. 볼 수 있어. 형 마음. 그만하라고. 여기까지인 것 같아. 네. 그래서 보니까 와일드카드가 남미, 북부, 브라질, 터키, CIS 지역 팀들이 결정전에 준대. CIS는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와, 이건 그 오세아니아, 일본, 동남아는 탈락을 했다. CIS가 그거예요. 그 독립국가 연합. 아 독립국가연합. 오. 그래서 일본도 일본 얘기 잠깐 하면 일본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예. 램페이지랑 사이공 조커스가 탈락을 했다. 근데 아직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유명한 팀 선수들 중에 직업이 있는 그렇죠. 선수들이 있대요. 결국 돈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일본은 계속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요즘에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본한테는 뭘 해도 지기 싫어요. 이번 올림픽 메달수에선 졌죠. 올림픽에 정말 순위에서- 관심이 없어서 나는.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예, 하지만 뭐 한국 선수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근데 왠지 그냥 지는 게 싫어요. 역시. 근데 일본이 이번에 올림픽 때 육상인가? 거기서는 한 건 했던데. 예. 은메달 뭐 따면서. 육상이나 이런 그러니까 비주류 아시아인들이 좀 할 수 없는 곳에서 일본이 좀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또 인프라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네.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죠. 안타깝습니다. 일본 때 지는 건 무조건 싫어요. 아, 싫어요. 그냥. 예. 일본보다만 잘하면 월드컵 뭐 8대 0으로 져도 돼요. 일본보다만 잘하면 되고요. 어딜 가도 일본보다만 잘하면 됩니다. 일본이 잘하는 게 뭐가 있지? 일본이요? 일단 문화적으로 압도적이죠. 문화적으로 어떤 면에서 문화적으로 압도적? 뭐 캐릭터. 2차 산업,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뭐 게임 그런 이쪽은 거? 압도적이죠 그냥. 아니 비교가 안 되죠. 음식? 음식도 따져보면 문화잖아요. 그렇죠. 초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따져보면 다 문화잖아. 그렇지, 음식도 문화죠.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죠. 네. 음식이 발달한 나라. 일상이잖아요, 아예. 네. 한국도 사실 음식이 되게 발달한 나라거든요. 네. 일본도 그렇고. 저 음악 시장도. 근데 요즘에 또 한류가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아직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건 있지. 그 음악 쪽으로는 풍성한 건 있는데. 개방을 했을 때 일본 거는 한국으로 못 들어왔어요. 인기가 없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음악을, 일본의 아이돌 문화나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한국 아이돌은 일본 가서 먹히는 거죠. 지금도 먹히고 있는 것들이 그런 있고. 건 있죠. 뭐 사실 개방하면 난리 날 거다 말했거든요. 아무로나미에 뭐 한국에 와서 공연하는데 사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죠. 근데 보아는 일본에서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리고 뭐 스맵도 뭐 초난강 뭐 와보지만 잘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들 결국은 하지만 되게. 예. 러브라이브는 먹혔어. 그러니까 그런 애니메이션 쪽 말고 음악 쪽. 농담이에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잘 먹히죠. 예, 여전히 잘 먹히고 그런 쪽으로는 확실히 강하니까. 지금도 사실 스맵은 프로게이머래요. 뭐가요? 프로게이머 스마프. 스맵도 있습니다. 스마프 이번에 해체했어요. 그 데뷔한 지 몇 년 됐더니 한 20몇 년인가 30년인가 뭐 20몇 년 된 걸로 봤는데. 그게 혹시 그거예요? 그 기무라 타쿠야가 그거? 네. 맞아. 네, 기무라 타쿠야 있는. 근데 팀원들끼리 인기 워낙에 이제 거의 국민 아이, 그러니까 수상이 해체를 말릴 정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국민 아이돌이었는데 25주년. 네. 그래서 해체를
91년도 데뷔. 해체한다고 기사 떴어요. 네, 이번에. 해체한다고. 팀원들 간에 불화가 되게 심해. 25년이나 됐는데 불화가 있다는 것. 잘 지내지.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는 뭐 각자의 길을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그렇죠. 정말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일본의 김밥 천국 같은 데 갔는데 그치. 시킨 돈가스 하나를 뺏어 먹은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거기서 금이 딱 가버린 그거 거야.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 새끼랑 나랑 25년이 알았는데 내 맘 알지도 몰라. 이걸 굳이 빼먹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그룹이나 해체하는 거나 뭐 부부 사이에도 이혼하는 걸 보면은 되게 사소한 문제로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프가 해체를 하면서 사실 신화 같은 경우가 진짜 대단하죠. 신화는 아직까지도 해체를 안 하고. 신화를 보면 엄청 싸우는데요. 막 주먹질도 하고 막 스태프들 보는데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래야 골마 터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 평온해 보이는 그룹들이 좀 위태위태한 경우가 해소를 많습니다. 한다는 거죠. 그치. 해소해서 바로 그 자리 풀고 다음에 또 웃고 이래야지. 원래 욕구 해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서로 풀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 신화가 얘기한 거예요. 물음표가 아니라 신화가 나와서 얘기했던 거. 우리 주먹질 갖고 싸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뭐 팩트만 얘기합니다. 역시. 일본하고 얘기해서 나온 거데.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했을 때 정말 한일전 인기 있는 게 일단은 야구, 축구 그럼. 실력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은 뭐 아무래도 재미가 없잖아요. 한일전, 야구, 축구, 배구, 철권, 철권도 그러니까 일본의 좀 독특한 문화 같은 게 있는데 철권도 그 일본에서 격투 게임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거의 신적인 존재. 예. 누군데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격투 게임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냥 다 이렇게 되고 되게 오래되고. 뭐 그런 일단 일본은 이게 좀 잘 안 바뀌고 그런 걸 되게 존중해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래된 뭐 이런 것들을. 방금 스파라는 사람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우에하라 아이래요. 우메하라. 네. 스파. 그러니까 제가 철권이 아니라 그 격투 게임 쪽으로는 그냥 스파로 하는 스트리트 파이터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뭐 철권을 하든 뭐 하든 이 사람이 움직이면 그냥 다 가요. 그냥.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갔을 때 물어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본한테 철권도 우리가 이겨요, 근데.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일본한테 오히려 일본 말고 다른 데가 더 세지 않나? 전 잘 몰라서. 철권의 미래는 모션 인식에 있다고 봐요. 철권이 이렇게? 슬슬 질려갈 때 두 선수 모두 이렇게 전자장비 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캐릭터 커맨드를 따라하면은 그대로 게임상에서 기술이 실현되는 거야. 링 위에서 둘이 싸우는 거지. 위치도 똑같고 기술도 똑같아. 피 터질 때까지 하는 거야. 게임으로도 현실에서도. 그럼 전자장비를 왜 그러니까 끼는 거야? UFC는 왜? 아니 전자장비는 어디까지나 기술을 입력하기 위한 거. 아니 실제로 피팅이면 싸운다며. 그 UFC를 그러니까. 하면 되지. 아니 게임이 연관되는 게 중요해. 신세대 다음. 그러면은 버추얼 파이팅. 그러면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카포에라 같은 거는 이거 막 이렇게 막 다리 걸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진짜 무술가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무릎 이런 애들이 못하는 거 아니야? 일본에도 그 혼혈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쪽은 되게 몸이 유연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막 점프하고 승용권 이런 거 어떻게 해? 연습해야지 집에서. 자, 이게 또 집에서 연습해야지. 진짜 뜨는 거야. 연습해야지. 나락 쓸 때도 연습해오고. 초풍신은 빠르게 오는 것도 연습해둬야 돼.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또 격투 게임은 일본하고 확실히 붙어볼 만하죠. 그러니까 목후진 할 줄 알면은 UFC도 가능한 거야. 사실상 거기 나가도 손색이 없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1분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철권 얘기 나와서 이제 철권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철권 관련된 이야기, 대회랑 이런 것들 이야기 또 좀 진행해 볼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